근데 왜 진정제를 썬 헛소리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데 역설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 어떤 사람에게는 진정이 되는데 자극에는 오히려 민감한 상태로 신경을 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막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럼요. 진짜 굉장히 위험해요. Dr. Friend.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제가 오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뭐냐면 내시경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수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수면하면은 TV에도 그렇고 항상 수면을 했는데 헛소리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뭔가 나의 비밀을 발설하거나 이럴까봐 수면을 되게 꺼려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능 프로만 봐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막 비몽사몽 해가지고 막 하면 안 되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이거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수면했을 때 헛소리 하는 거 혹은 막 이렇게 막 난동 피우는 거 이런 걸 좀 안 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서 권민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헛소리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해본 적 없어요?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세요. 내가 진짜 헛소리 하는 거 아닌가? 남 폭행하고 막 그런 거 아닌가? 보신 적도 있어요, 혹시?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없다고는 말 못하는데 제가 오늘 그게 왜 그런지랑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수면 내시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뭐죠? 수면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잘못된 거다. 수면 내시경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수면 내시경이라고 알고 있고 다들 자고 일어나니까 나 수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눈 뜨잖아요. 사실은 정확한 얘기는 진정 내시경입니다. 진정 내시경. 네네. 우리가 진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정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시경하면서 이봐 진정해. 금방 끝나니까 진정해. 이 느낌인데? 그럼요. 저희도 진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진정이라는 것 자체가 캄다운 그냥 좀 편안하게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자면서 푹 잔 상태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캄다운이 되고 불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된 상태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 내시경을 하는 게 원래는 원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캄다운 됐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로 내시경을 하는 약을 썼다고 그러는데 왜 하면은 항상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자다가 깨는 거죠? 이 약 자체가 어쨌든 수면 상태나 진정 상태를 완벽하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수면을 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정제를 써도 잠이 든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하고 나서 딱 눈 뜨면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되게 아주 가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저도 무섭습니다. 아주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나 사실 잠 안 들었었다 맞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의식이 있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약 중에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사용을 할 때 약이 해마에 작용을 해요. 이 어려운 말로 해릭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 건데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기억을 하는데 하고 나서 이게 기억을 일시적으로 잠깐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가 설명할 때 기억을 못 하는 거라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단기 기억이 사실 저장이 안 돼가지고 깨면은 단기 기억 상실증처럼 그 상황을 기억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적당히 아파하셔도 이분 어차피 기억 못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끔 기억을 하셔가지고 나 사실 아팠다. 그렇게 말하면은 다음에는 조금 더 약물 용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근데 기억 상실이다. 사실은 아파한다. 아파합니다. 하지만 기억 못 하니까 해피하죠. 맞습니다. 근데 왜 진정제를 썬 헛소리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데 제가 이거를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말씀을 드릴게요. 역설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 말 그대로 진정을 시키게 되면 헛소리를 안 하고 편안한 상태 캄다운 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헛소리를 하고 행동이 과격해지고 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현상 자체를 말해요. 100명 중에 한 3, 4명 있다라고 이제 문헌에는 돼 있는데 제가 실제로 내시경 해보면 이거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역설 반응에 빠져서 이렇게 좀 행동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약물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진정제지만 거꾸로 역설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 거죠. 약 자체가? 약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미다졸람이랑 우리가 프로포폴이라는 약을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작용이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중요한 뇌라든지 그런 신경을 억제해서 진정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약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정이 되는데 자극에는 오히려 민감한 상태로 신경을 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진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그럴 수 있게 된다.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정한 상태에서 내시경이 입으로 들어가고 항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뭐 이게 자극이 되니까 갑자기 뭐 화가 난다든지 화가 벌컥 나는. 그렇죠. 갑자기 내가 심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뭔가 충동적인 행동을 무의식 중에 하는구나. 그렇죠. 약물 자체가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약물 자체의 문제 중에 하나는 약물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많은데 오히려 역설 반응의 확률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부작용 중에 또 역설 반응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주다 보면은 역설 반응도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술하고도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연관이 있는데 어쨌든 약 용량 자체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요인으로는 개인 심리적인 요인이 좀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내시경 할 때 비슷한 체구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이런 사람들을 비슷한 약물을 쓰다 보면 이 용량에서는 역설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네네. 어떤 분들은 역설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사실 약물 자체의 뭐 아까 특성이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나 검사 받을 때 내가 몸 상태가 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역설 반응을 나타내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 역설 반응이 있었다고 해도 반드시 다음에 또 있다라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게 한 번 있었다고 평생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없었는데 마침 이번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긴장하고 그럼요. 짜증나 있고 화나고 정확합니다. 어떻게 아세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받아보신 것 같은데. 아니요. 2번 받아봤어요. 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역설 반응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내시경 받기 며칠 전부터는 스트레스 요인을 좀 줄이고 내가 과로를 하고 있다 이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하셔야 돼요.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런 데서 단체 검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해보면 그 중에서도 어떤 부서는 특별히 뭐 과로를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는 네. 그런 역설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시경실에서 저뿐만 아니고도 우리 내시경 의료팀이 다 갑자기 긴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진짜 부서나 단체는 그럴 수 신기하다. 있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꼭 희한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술은 우리가 1, 2주 전부터 금주를 하셔야 돼요. 1, 2주나요? 그럼요. 내시경을 받으려면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역설 반응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요. 술을 평소에 먹게 되면 네. 그런 것들이 신경이나 이런 거 장기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게 약물이 들어왔을 때 문제를 당연히 일으킬 수가 있죠. 그리고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약물도 저희에게 꼭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뭐 단순 뭐 위염이나 뭐 이런 약 말고 신경계 계통이나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 내가 약을 먹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약물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내시경할 때 쓰는 진정제가 역설 반응을 더 잘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정신과 약물은 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시경 당일에 긴장을 좀 푸셔야 돼요. 그건 쉽지 않겠다. 쉽지 긴장되면 않죠. 어떻게 긴장을 풀어요? 그럼요. 이게 괜찮다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네. 마음에 어쨌든 좀 컨트롤이 필요한데 이거를 막상 컨트롤하려고 하면 또 쉽지 않으니까 내가 어쨌든 좀 긴장하는 상황이 평소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평소부터 조금 단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확실히 이게 완전히 자는 게 아니라 약간은 그 가사 상태에 있는 거니까 잠들면 사실 긴장이 뭐고 다 필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 나의 의식이 조금은 이어지는 상태니까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고 움츠러들어 있으면은 그게 좀 표출될 수가 있겠네요. 의식이 그럼요. 사실 있는 상태니까. 그럼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꼭 실천하기 쉬울 수 있는데 일단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알더라도 내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거가 미숙하거나 이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하면은 그래도 그 수면할 때 좀 헛소리하거나 역설 반응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받는다면은 해봐야겠네요. 이게 왜냐면 어쨌든 검사 받을 때 내가 막 몸부림치면 사실 위험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단순 검사가 아니라 내시경이라고 하는 이런 굵기가 있는 막대기를 입안으로 넣고 항문으로 넣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검사 도중에 내가 그냥 헛소리로 웅얼웅얼거리고 잠꼬대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뭐 항문으로 내시경을 하는데 막 움직임이 심해서 막 움직인다. 진짜 일어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진짜 막 서너 명이 달라붙어서 눌러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달라붙어도 안 될 정도로 막 움직이고 그러면 안에서 내시경이 장을 긁거나 심지어는 그 장을 터트리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진짜 위험하긴 하네요.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경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굉장히 친숙한 검사지만 사실은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항문에다가 진짜 귀다란 사실 뭐 그 뭔가를 넣어놓고 막 보는 건데
막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럼요. 진짜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역설 반응을 줄이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내시경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오늘 또 재미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